부탄의 19가지 신기한 점, 여성이 여러 명의 남편을 가질 수 있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알려진 부탄에는 독특한 전통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이 여러 명의 남편을 가질 수 있으며 혼전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온 문화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전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탄을 방문하는 비용은 하루 최소 $250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외부 문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부탄에서의 생활과 아름다운 자연경관, 그리고 전통 문화가 과연 소문대로 흥미로운지 궁금해합니다. 지금부터 여성이 여러 명의 남편을 가질 수 있는 나라, 부탄의 19가지 신기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번호 19. 여성이 여러 명의 남편을 가질 권리가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남성의 외도 비율은 여성보다 2~3배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탄에서는 남성의 외도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탄 남성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아내와 다른 남성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심지어 농부가 일하고 돌아왔을 때도 이러한 상황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불리는 부탄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부탄이 모계 사회를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가정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하며 남편은 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졌으며 결혼 생활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만약 남편이 있는 여성이 다른 남성을 원한다면 자유롭게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일부 민족 집단은 여전히 이 같은 모계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2명의 남편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한 남편이 집을 비우면 다른 남편이 아내를 돌보는 방식입니다. 부탄의 사회는 점차 모계 사회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관습이 남아있어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많은 연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새로운 파트너와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하면 이혼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혼 후에도 자유롭게 연애하고 재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부탄 사회에서 여성의 높은 지위를 보여줍니다. 일부 다처제가 가족 경제를 안정시키고 가족 구성원 간의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 명의 남편을 가진 여성은 결혼 생활과 가정 자산 관리에서 상당한 자유와 권한을 가지며 이는 부탄 사회에서 개인적인 자유와 가정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러분은 이 독특한 전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미롭게 느껴지시나요? 번호 18. 여성이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 부탄은 행복의 나라라고 불리며 순결에 대한 개념이 다른 많은 나라들과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여성들이 전통적인 순결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성별 간의 자율성과 평등을 보여주는 독특한 문화적 가치입니다. 전통적인 종교 문화가 강한 나라에서는 혼전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탄에서는 순결이 여성의 덕목이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부탄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며 연애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사회의 압박 없이 스스로 원하는 연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탄의 전통 축제에서는 이러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젊은 남녀가 한자리에 모여 밤새 춤추고 노래를 즐기며 마음이 맞으면 함께 밤을 보내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부탄 사회에서 정상적인 일로 간주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탄 여성들은 일상에서도 성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료로 콘돔과 피임약을 제공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남녀 어린이 모두가 어릴 때부터 성교육을 받으며 이는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처럼 부탄 여성들은 전통적인 순결 개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애와 성생활을 즐기며, 이는 부탄 사회의 성평등과 진보적인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자유와 개인의 선택 존중이 개인의 행복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조화와 번영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탄은 전통과 현대적 가치를 조화롭게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접 방문해서 경험해 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번호 17. 남성이 결혼 후 아내의 집으로 이사한다. 부탄에는 흥미롭고 인간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결혼 후 남성이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아내의 집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며, 신혼 부부가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결혼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가족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배우며 적응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남편은 독립적인 미래를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아내의 가족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전통은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의 부담에서 벗어나 관계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혼을 결정하면 남편은 여성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여성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결혼 관계에서의 책임과 공정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 덕분에 이 전통은 현대 부탄 사회에서도 존중받으며 유지되고 있으며, 가족과 공동체 간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드문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번호 16. 부탄 방문객은 하루 최소 $250를 지불해야 한다. 부탄에서 생활을 경험하려면 하루 최소 $250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작은 나라에서 높은 비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광객 과밀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고 관광객 수를 제한하는데, 부탄은 이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나라입니다. 관광은 경제 발전에 기여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에서는 관광객이 몰려드는 현상이 흔합니다. 하지만 부탄은 관광객 수를 무리하게 늘리지 않습니다. 2017년 부탄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25만 4천 명에 불과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덕분에 부탄의 명소들은 혼잡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관광지인 파로타크상 사원에서도 긴 대기줄을 볼 수 없습니다. 부탄은 대규모 관광 관리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탄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은 하루 $250를 지불해야 하며, 이 금액에는 최소 3성급 호텔 숙박, 3끼 식사, 현지 가이드, 모든 교통비 및 입장료, 트레킹 시 필요한 캠핑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생태 관광 및 환경 보호 전문가인 카르마 체링은 부탄의 보수적인 관광 정책이 나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지만, 방문객 증가가 지속 가능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번호 15. 음식을 여러 번 거절한 후에야 받아들여야 한다. 부탄에서는 음식을 대접받을 때 최소 2-3번 거절한 후에야 받아들이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것은 세련되고 의미 있는 소통 문화의 일환으로 손님이 주인에게 예의와 겸손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거절할 때는 메슈라고 말하며 손으로 입을 가려야 합니다. 이 작은 제스처는 중요한 의례적,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탄 사람들은 초대에 너무 빨리 응하면 조급하거나 탐욕스러워 보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상황에서 신중하고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거절한 후 받아들이는 것은 주인이 더욱 정성껏 환대를 표현할 기회를 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가정 식사뿐만 아니라 축제, 사회 모임, 지역 행사에서도 적용됩니다. 사람들이 전통 음식인 툭파, 파크샤파,
치즈와 고추 요리를 함께 나눌 때 이 의례적인 거절과 수락 과정이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부탄 사람들은 인간관계와 주변 환경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담아 신중하고 공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음식을 거절하는 전통은 현대 사회에서도 유지되며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탄을 방문할 때 이러한 전통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은 현지 문화에 잘 융화되고 더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전통을 기억하여 부탄 방문 중 실례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번호 14. 생명을 해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부탄에는 도축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기는 어디에서 공급될까요? 고기는 인도와 네팔과 같은 이웃 국가에서 수입됩니다. 왜 이런 방식이 유지되는 걸까요? 부탄은 불교 국가로 인구의 약 40%가 채식을 하며 동물을 죽이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전통은 부탄인의 정신적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불교 교리에서 비롯되었으며 국가의 문화와 관습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연사한 동물이 아니라면 주인조차도 이를 죽일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연민과 존중을 반영하며 부탄 철학의 핵심 가치입니다. 또한 중요한 달과 축제 기간 동안에는 고기 판매도 금지됩니다. 이 시기에는 채식을 엄격히 지키며 영적 가치를 존중하고 자연과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탄생, 깨달음, 열반을 기념하는 배삭 같은 중요한 종교적 기간 동안에는 육류 소비가 전면적으로 제한됩니다. 부탄 사람들은 채식 요리에 있어 창의적입니다. 두부, 버섯, 채소, 다양한 곡물을 활용하여 고기 요리 못지않게 다양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현지 향신료와 전통적인 조리법의 조화로 인해 부탄의 채식 요리는 국가 음식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비폭력과 채식의 전통은 사랑과 존중, 그리고 자연과 생명체에 대한 책임감을 반영하는 종교적 실천입니다. 따라서 부탄은 웅장한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깊은 인간적 가치를 지닌 나라로도 유명하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번호 13. 6,000m 이상의 산 등반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탄은 장엄하고 손상되지 않은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며 산악 등반과 관련하여 독특하고 존중할 만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000m 이상의 산을 등반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법입니다. 이 규정은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과 현지 문화를 깊이 존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탄의 높은 봉구리 중에서도 강카 푸엔숨은 미지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산으로 손꼽힙니다. 이 산은 해발 7,554m로 부탄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아직도 인간이 등반하지 못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등반 봉구리입니다. 티베트와 부탄 국경에 위치한 이 산은 히말라야 산맥의 일부이며 눈 덮인 봉구리와 장엄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부탄인들은 강카 푸엔숨을 신성한 산으로 여기며 신과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 믿습니다. 이 봉구리를 등반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영적 가치를 존중하고 지키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6,000m 이상 등반을 금지하는 규정은 이 신성한 산과 고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곳은 희귀한 종들이 서식하는 중요한 서식지로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민감한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은 깨끗한 물을 보호하는 데도 기여하여 산악 강과 호수를 맑고 순수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강카 푸엔숨은 등반가들과 탐험가들에게 많은 관심과 존경을 받아왔지만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려는 노력 덕분에 부탄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동시에 독특한 문화적, 영적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환경 보호와 문화적 전통 존중을 완벽하게 결합한 사례로 자연 자원과 문화 유산을 관리하는 모범적인 방식입니다. 따라서 강카 푸엔숨은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본구리로 남아있으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번호 12. 남성들은 1년 내내 치마를 입습니다. 부탄에서는 남성들이 치마를 입는 것이 전통적인 복식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세련미와 문화에 대한 존경을 반영합니다. 부탄 남성들의 전통 의상인 고는 기본적으로 긴 치마와 유사하지만
단순한 의상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문화적 정체성과 형식을 상징하며 부탄인들의 독특한 개성을 드러냅니다. 고는 두꺼운 울이나 면 소재로 만든 긴 소매의 헐렁한 로브로 단정하게 주름 잡힌 치마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옷은 주로 케라라 불리는 허리띠와 함께 착용되며 장엄하면서도 부탄의 쌀쌀한 산악 기후에 적합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를 입을 때 부탄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소매를 걷고 치마 부분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조절하여 움직임의 자유를 확보합니다. 고를 입는 전통은 단순한 복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체감과 사회 규범 준수를 상징하는 문화적 전통입니다. 공식 행사, 종교 축제, 정부 기관 및 학교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고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관습은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를 입은 남성들의 모습은 부탄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며 전통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문화적 중요성을 지닌 고는 부탄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부탄을 방문하면 고를 입은 남성들의 모습을 통해 이 나라의 풍부한 문화와 전통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탄은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대사회에서도 소중한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며 현대성과 독특한 문화유산을 조화롭게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번호 11. 담배에 반대한 나라. 부탄은 세계 최초로 완전한 금연 국가가 된 나라로 2004년부터 공중보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탄 정부가 전국적으로 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공공생활에서 담배를 완전히 퇴출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했죠. 담배 판매뿐만 아니라 재배와 수확도 금지되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부탄은 담배 수입에 대해서도 강력한 통제를 시행했는데요. 흡연을 원하는 개인은 매월 한정된 양만을 수입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광객이 담배를 반입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상당히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효과적인 장벽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부탄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담배 연기로부터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탄은 2004년 8월 23일 WHO 담배 규제 기본 협약 FCTC에 가입하며 금연 사회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부탄 정부가 강한 정치적 의지와 함께 부탄 마약 통제청의 지도 아래 담배 규제 정책을 시행하려는 결의를 보여준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부탄이 담배 산업의 조직적인 반대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보건 보호 정책을 광범위하게 지지했음을 보여줍니다. 엄격한 담배 정책은 공중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변화했습니다. 팬데믹은 새로운 도전 과제를 가져왔으며 정책 위반자들은 담배 규제 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배 판매를 합법화하는 것은 시급한 경제 및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탄의 공중보건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는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게 중요한 모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정책 변화가 과거의 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변하는 세계에서 부탄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부탄은 여전히 포괄적이고 헌신적인 공중보건 관리의 상징적인 국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번호 10. 탄소 배출이 음수인 유일한 국가. 부탄이 자랑하는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탄소 배출량이 음수인 국가라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부탄은 이미 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부탄은 매년 약 15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하지만 국토의 72%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어 연간 600만 톤 이상의 탄소를 흡수합니다. 이러한 푸르고 울창한 숲은 부탄의 녹색 허파 역할을 하며 동시에 전 세계적인 기후 보호막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광대한 숲과 강력한 보호 정책 덕분에 부탄은 생태 균형을 유지하고 온실 효과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탄의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깨끗한 수자원을 유지하며 희귀 동식물들의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부탄은 광대한 산림을 보존하는 것 외에도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특히 1999년 비닐봉지 사용 금지는 부탄의 선견지명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비닐봉지의 환경적 피해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부탄은 과감하게 이를 금지하고 친환경적인 대안을 장려했습니다. 또한 부탄은 완전한 유기농 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에서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널리 시행되었으며 농민들에게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농업 방식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공중보건과 토양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탄은 재생에너지, 특히 수력 발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빙하와 고산지대에서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한 부탄은 대규모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이웃 국가에 전력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부탄의 환경 보호 노력은 정부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자연 사랑과 공동체 정신은 부탄 문화와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나무 심기 캠페인부터 학교에서의 환경교육까지 부탄은 모든 국민이 지속 가능한 환경 실천을 실천하는 사회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번호 9. 신호등이 없는 유일한 나라. 부탄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나라 전체의 교통 신호등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점은 수도 팀푸에서 독특한 교통 관리 방식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경찰은 전통적으로 장식된 작은 부스에 서서 우아하면서도 정교한 손동작으로 차량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이러한 손짓은 정확하고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관광객들에게 인상적인 장면을 선사합니다. 부탄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소와 들소가 한가롭게 거닐며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도로를 자유롭게 다니며 운전자들에게 때때로 재미있고 독특한 광경을 선사합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부탄의 생활 방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부탄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부탄의 교통이 독특한 또 다른 이유는 웅장한 산맥과 푸른 계곡을 가로지르는 구불구불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따라 운전하는 동안 방문객들은 편안한 여행을 즐기는 동시에 고대 사원과 수도원이 곳곳에 자리한 장엄한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부탄만의 독창적이고 즐거운 교통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부탄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문화를 지닌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까지도 특별한 개성을 지닌 곳입니다. 부탄은 한때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금지했다. 독특한 생활 방식과 전통을 존중하는 부탄은 현대 발전을 가장 늦게 받아들인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진적인 접근 방식은 국가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1999년까지 부탄은 텔레비전과 인터넷 사용을 금지했으며 이는 세계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문화적 가치와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 정책은 평화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으며 기술과 외부 영향이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한 것이었다. 1999년 정부는 마침내 텔레비전과 인터넷 금지를 해제하며 외부 세계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휴대전화는 2003년에야 도입되었다. 이 신중한 과정은 현대 기술에 대한 접근과 전통적 가치를 보호하는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점진적인 기술 도입과 강한 문화적 전통의 조화는 부탄이 현대 사회에 통합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부탄은 핵심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혁신을 수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문화유산 보존과 세계화 속에서 사회 변화 관리를 신중하게 수행하는 방식을 강조한다. 이 독특한 접근 방식 덕분에 부탄은 현대화 과정에서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을 유지하는 국가의 흥미로운 사례로 자리 잡았다.
점진적인 기술 도입과 전통 의복 착용 규정 준수는 부탄이 현대적인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본연의 가치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국궁이 국가 스포츠이다. 부탄을 방문하면 1971년 공식 스포츠로 지정된 국궁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국궁은 단순한 오락 활동을 넘어 부탄의 문화 및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전통적인 스포츠는 공동체 결속과 오랜 전통을 상징하며 널리 사랑받고 있다. 부탄의 국궁은 신체적 능력과 기술을 겨루는 경기이다. 전통적인 국궁 대회에서는 다채로운 전통 무늬가 새겨진 화려한 의상을 착용한 참가자들이 경쟁을 펼친다. 각 의상은 스포츠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며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열정적인 응원과 축하 의식은 경기에 생동감을 더해주며 공동체의 자부심과 당열을 반영한다. 만약 국궁 경기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현지인들이 이 스포츠를 다라고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 용어는 부탄이 국궁과 맺고 있는 깊은 유대를 반영한다. 활과 화살을 준비하고 조준하여 발사하는 모든 과정은 집중력과 국궁 예술에 대한 존경심을 요구한다. 가장 완벽한 국궁 경험을 원한다면 부탄의 문화 행사 중 하나인 양펠 오픈 국궁 토너먼트에 맞춰 방문을 계획해보는 것이 좋다. 이 대회는 전국에서 뛰어난 선수들이 참가하는 주요 행사로 방문객들에게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고 스포츠의 짜릿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상적인 국궁 시합을 관람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즐기며 전통 음식을 맛보거나 다양한 문화 게임에도 참여할 수 있다. 부탄에는 노숙자가 없다. 행복과 독특한 사회 시스템으로 유명한 부탄은 노숙자가 없는 드문 국가 중 하나이다. 부탄을 방문하면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다른 많은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인도주의적 정책과 국민의 복지를 깊이 걱정하는 국왕의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부탄에서는 집을 잃은 사람이 단순히 국왕을 찾아가 토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국왕은 그들의 사정을 경청한 후 새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누구도 거리에서 생활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부탄 사회의 연대 정신과 깊은 자비심을 반영한다. 국민들은 국왕과 정부의 보호 속에서 항상 안정을 느낀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신적 격려도 포함한다. 이 정책의 핵심 요소는 공정하고 균등한 토지 분배로 모든 시민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토지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 지원 및 재정적 보조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돕는다. 이로 인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공간을 가질 수 있다. 부탄의 이러한 정책은 국왕의 철학과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반영한다. 국왕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공정함, 자비, 지혜의 상징이다. 국민 한 명 한 명을 배려하는 깊은 책임감 덕분에 부탄은 따뜻하고 인간적인 나라가 되었다. 모든 국민이 국가 지도자의 보호와 관심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탄의 노숙자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은 국왕과 정부의 깊은 국민 복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다. 이는 단순한 사회 문제 해결책을 넘어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장기적인 비전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부탄 사람들은 예티의 존재를 믿습니다. 예티는 히말라야의 신비롭고 털이 많은 생물로 네팔, 부탄, 티베트와 같은 지역의 전설에서 오랫동안 매혹적인 주제였습니다. 서양에서는 설인으로 알려진 이 존재가 눈 덮인 본구리와 울창한 숲을 배회한다고 지역 주민들은 믿습니다. 예티의 존재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낳았고 부탄과 같은 나라의 전설과 민속에서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히말라야 지역 사람들에게 예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영성과 믿음의 일부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산신령처럼 말이죠.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하여 강력하고 신비롭고 야생적인 존재에 대한 생생한 이미지를 만듭니다. 마치 옛날 어르신들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것처럼요. 이야기꾼, 승려, 등산가는
각자 예티와의 만남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눈 속의 거대한 발자국과 눈보라 속에서 어렴풋한 그림자를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포함됩니다. 예티는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트레킹 코스 중 하나인 스노우맨 트랙으로 상징되는 부탄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 트랙은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을 통과하며 거친 날씨와 험난한 지형으로 인해 가장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만이 감히 도전합니다. 그러나 히말라야의 장엄하고 신비로운 자연을 경험하고자 하는 탐험가들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친 환경입니다. 예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자연의 경이로움과 힘의 상징입니다. 예티와 그 전설에 대한 믿음은 부탄, 네팔, 티베트의 문화와 정신을 풍요롭게 하며 이 지역의 모든 산과 계곡에 신비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설인이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도와 중국 사이에 nestled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부탄은 오랫동안 강력한 독립과 주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영국 식민지 확장 시대의 부탄은 식민지화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이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 부탄은 침략이나 점령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자치권은 부탄의 역사와 국가가 독립을 기념하는 방식에 분명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부탄은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을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1907년 12월 17일 우겐 왕축 왕이 즉위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왕축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신중하고 선택적인 현대화를 이끌어온 강력한 군주제를 확립했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왕조의 건국일이 아니라 부탄의 주권을 공고히 한 중요한 순간입니다. 부탄 사람들에게 12월 17일은 문화유산, 전통, 독립 정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이나 개천절처럼 소중한 날입니다. 또한 외부 압력에 직면한 부탄의 지혜와 회복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위해 전쟁을 치르고 침략에 직면했지만 부탄은 확고하게 독립국가로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는 자치권, 장기적인 비전,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부탄이 선택한 국경일은 단순한 휴일, 그 이상입니다. 역사를 통해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해온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하고 기리는 날입니다. 부탄의 국민 동물은 타킨입니다. 타킨은 염소, 소, 영양, 물소가 섞인 듯한 독특한 외모를 가진 동물입니다. 두껍고 회황색 털과 강하게 휘어진 뿔을 가진 이 동물은 고대 전설 속 생물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크고 밝은 눈과 넓은 코는 처음 보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랍고 신비로운 모습을 선사합니다. 타키는 주로 부탄의 고지대 숲에 서식하며 추운 기후와 험준한 지형에 잘 적응했습니다. 두꺼운 털은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고 강한 다리는 가파른 절벽과 울창한 숲을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염소, 소, 영양, 물소의 특징을 모두 지닌 타키는 생물학적으로 독특한 동물일 뿐만 아니라 부탄 문화와 정신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호랑이처럼 신성시되는 동물입니다. 이 온순한 동물은 무리를 지어 살며 주로 나무잎, 풀, 기타, 초목을 먹고 삽니다. 숲과 계곡을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습니다. 타킨의 공동체 생활 방식은 부탄의 연대와 협력이라는 가치를 반영합니다. 두레처럼 말이죠. 타킨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으며 많은 과학자와 관광객이 이 놀라운 동물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부탄을 방문합니다. 이 특별한 동물을 찾기 위해 부탄의 숲과 산을 탐험하는 것은 부탄의 자연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타키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부탄의 생태계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킨의 이미지와 전설은 부탄의 예술, 문화, 영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상징하고 부탄 사람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총 행복 지수가 국가 성공의 척도이다. 부탄은 작은 나라지만 독특하고
인간 중심적인 번영 측정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 지표를 통해 발전을 평가하는 반면, 부탄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행복을 고려한 특별한 지수인 국민총 행복 GNH으로 발전을 측정한다. 1970년대에 진미신계 왕축 국왕이 시작한 GNH 개념은 물질적 번영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평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부탄의 GNH는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 환경 조화, 문화 및 공동체 발전 등의 다양한 요소를 통해 측정된다. 2022년 GNH 지수는 0.781을 기록하며 국민의 만족도와 행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는 부탄이 독특한 방식을 통해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명확한 증거다. 부탄을 방문한 사람들은 자연과의 연결감, 평온함을 경험하며 영혼과 삶의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느낌을 받는다. 눈 덮인 산맥, 울창한 숲, 신성한 문화 유적지 등이 어우러져 편안하고 조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를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한다. 부탄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며 인간 중심적인 방식으로 번영을 측정하는 모델을 세계에 제시하고 있다. 이 나라는 문화와 전통을 보호하면서도 발전과 변화를 수용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번호 하나, 부탄에서는 고추를 채소로 사용한다. 부탄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고추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일상 식사의 기본 채소로 간주된다. 각 가정 앞에 걸려있는 말린 고추는 부탄의 독특한 식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고추는 음식의 맛을 더하는 조미료로 사용되지만 부탄에서는 매운 볶음밥, 스튜, 국, 나물 요리 등 다양한 요리의 필수 재료로 활용된다. 히말라야의 춥고 거친 기후는 부탄 요리에서 고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고추는 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음식의 맛과 풍미를 한층 더 강화시킨다. 부탄 사람들에게 고추를 섭취하는 것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생활 방식의 일부이며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부탄에서는 거의 모든 요리에 고추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운 볶음밥, 스튜, 국뿐만 아니라 나물 요리에도 고추가 빠지지 않는다. 이는 부탄인의 강한 문화적 특징 중 하나이며 그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의하는가,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탄에 대한 19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보았다. 여러 남편을 둘 수 있는 나라 부탄의 삶과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댓글을 남기고 의견을 공유해 주기 바란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좋아요, 공유, 구독을 통해 최신 영상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